안녕하세요. 잠실고를 졸업한 김경원입니다. 저는 2년 전 수시로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과 최종 합격 등을 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비교과 활동을 토대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만으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역량을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양대 학생부 종합의 경우 원래부터 자기소개서와 같은 추가 서류나 면접을 보지 않고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자기소개서와 같은 추가 서류 없이 서류 평가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실 때에는 교과 성적과 더불어 학생부에 각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와 일관되고 연관되는 활동 내역을 말하는 것인데 학생부에 기재된 일련의 동아리, 진로,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성장,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현 시점에서 이런 활동 중에서도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일명 세특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의 주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뿐더러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에 좋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채우실 때에는 얕게 여러 분야를 다루시기보다는 학기가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구체적이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과 활동 내용을 채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당연히 내신 성적입니다. 입시에서 비교과 활동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합격하기 어렵겠죠. 즉, 학생부에서 교과 관련 성취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본인의 성취 내용을 잘 어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입시의 성공은 전형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대학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 여러분이 입시 요강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그에 맞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컴퓨터 공학이나 컴퓨터 과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숱하게 들어보신 요즘 많이들 배우시는 코딩 역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컴퓨터나 코딩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이것들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무엇을 전공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막연히 희망학과에 기계공학과를 적었었습니다. 그러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같이 여러 활동을 하게 되고 학교 정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부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으로 스토리가 생겨 있더라고요. 저는 입시 기간 내내 과학 과목을 알과형에서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내신 대비로는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물리 2, 생명과학 2를 들었었고 수능 대비로도 물리 1, 생명과학 1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알과형의 장점은 질 좋은 문제들을 많이 제공해 주신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과형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의 퀄리티 역시 좋을 뿐더러 매 시간 숙제나 시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추가로 주시는 등 1대1 수업만큼은 아니더라도 학생 개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는 건 역시 알과형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랬었는데 많은 2060 쪽을 원하는 학생들이 흔히 영어, 사회, 한국사 같은 과목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보다 이 과목들을 훨씬 더 자신 있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나왔는데요. 우선 영어 같은 경우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단어장을 가지고 일주일에 200단어씩 반년에 걸쳐 외우고 반년이 지나면 단어장을 교체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단어장을 교체해줄 때 난이도가 높은 단어장보다도 전에 썼던 단어장과 내용이 잘 겹치지 않는 단어장을 위주로 선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결국 암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손으로 해당 부분을 가리고 혼자 머릿속으로 읊어본다거나 제가 진짜로 잘 이해하고 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해당 내용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숙지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방법이 시간은 비록 오래 걸릴 수 있을지언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공부법이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공부법이라는 게 개인마다 맞는 공부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내신은 교과서를 위주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내신 대비할 때는 먼저 교과서나 문제집의 개념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확실히 외웠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서야 문제집을 푼다던가 아니면 교과서에 딸린 문제를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이나 1학기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그냥 정시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나 정시 중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최대한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하기도 하고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저 역시 극단적인 수시러였는데 아직까지도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학년 때에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얼마나 하는지보다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지만 지난 과거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과거가 될 오늘을 충분히 노력하셔서 정하신 목표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